회사 근처의 한 카페. 직장 동료로 보이는 여성들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매우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저희도 알아야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세요. 뭘 말해달라는 걸까요? 결연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남자가 어렵게 입을 엽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었어. 계약직으로 입사한 친구였어. 야근을 하고 같이 술을 한잔 했는데. 이경 씨, 집이 어디지? 나 택시 잡아줄게. 저 신사동 쪽이요. 어? 우리 집이랑 같은 방향이네? 내가 가다가 내려줄게.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저 혼자 어떻게 보내. 내일 보자. 가자 이거. 뭐해 가자니까.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집 앞까지 여자 동료를 안전하게 잘 데려다 주긴 했다는군요. 그런데 잠깐만. 저 화장실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잠깐만 부탁할게. 아우 배야. 매정하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어쩔 수 없이 직장 상사를 집에 들였습니다. 화장실에 간 걸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대. 하지만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장님, 왜 이러세요? 왜 그러긴 다 알면서. 뭐요? 저 몰라요, 과장님. 정규직 되고 싶지 않아? 과장님이요. 그러지 마세요. 직장 내 지위와 힘을 이용한 성폭행이었습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볼 수 있어야지. 정식으로 회사에 문제 삼았는데 나는 찍히고 그 친구는 잘렸어. 결국 민수 씨 역시 아무런 힘이 돼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소식을 들었는데 정신과 치료 받느라 사회생활은 아예 포기했다더라고. 그런데 민수 씨 얘기를 들은 여성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 억울하다. 여자로 태어난 게 죄도 아니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나도 돕는 데까진 돕겠지만 다들 정말 괜찮겠어? 아무래도 한바탕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민수 씨가 들려준 얘기와 세 여성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뭘 하려는 걸까요? 이들의 기막힌 사연은 과연 뭘까요? 퇴근 후 박민수 씨가 어느 집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누굴 만나러 온 모양인데요. 준식아. 이게 누굽니까? 민수 씨가 얘기했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나 너랑 할 말 없어. 난 할 얘기 있어. 가자. 왜 이래? 야, 얘기 좀 하자고. 어? 여보. 세상에 최준식은 유부남이었군요. 어머 선배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다. 잘 됐다. 선배 저녁 먹고 가요. 그렇지 않아도 장봐 오는 길이야. 민수 바빠. 그냥 갈 거야. 아니, 괜찮아. 먹고 가도 될 것 같아. 민수 씨, 설마 최준식 씨 아내 앞에서 과거를 터뜨리는 걸까요? 느닷없이 최준식 씨의 집을 찾아온 박민수 씨. 무슨 얘기를 나눈 걸까요? 준식 씨 아내는 심각한 두 남자의 분위기에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두 사람 조용히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왜 이래 정말? 나 아니라고. 여보. 영희야, 오늘 안 되겠다. 나 그냥 갈게. 아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가시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갈게. 얼마 전까지 같은 직장 입사 동기였던 두 사람. 혹시 민수 씨가 찾아온 이유는
최준식 씨가 과거에 저지른 성폭행 때문인 걸까요? 둘이 싸웠어요? 오늘 이상하네? 싸우긴 누가 싸웠다 그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준식 씨는 화가 많이 나 보입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며칠 후 퇴근을 하던 준식 씨 앞에 웬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입니다. 최준식 씨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예? 제가 뭘 했다고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성폭행 혐의라면 2년 전 사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최준식. 그런데 여기 다 피해자가 있는데 뭐가 오해예요? 오해는 이선영 씨 아시죠? 이선영이요? 작년 11월 달에 이선영 씨랑 노래방 간 적 있죠? 예? 기억 안 나요? 이게 이선영 씨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예? 작년 11월이라면 2년 전 사건이 아니란 얘기인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놀랍게도 피해자가 카페에 있던 3명의 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최 과장이 저한테 둘이 2차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노래방 가서 딱 노래 한 곡만 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많이 취하셨네요. 그만 일어나요. 왜 이래? 다 알고 쫓아놓고. 네? 계약직들 재계약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이런 걸로 문제 만들래? 뭐라고요? 선영 씨는 내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어? 2년 전과 똑같이 이번에도 계약직이란 걸 약점으로 삼았다는데요. 피해 여성이 그날 이후로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말도 안 됩니다.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최준식 씨, 이게 안 했다고 우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 정말 아니라고요. 그 여자분이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강은미 마이스 씨는요? 누구요? 점입가경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나 본데요. 최준식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걸까요? 잘 나가던 셀러리맨 씨는 하루아침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는데요. 범행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고소한 여성도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한 여성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강은미 씨. 역시 계약직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야근을 시키더라고요. 아직 멀었어?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냐. 아니에요. 거의 다 해가요. 그래. 아유 어깨 뭉치다 좀 봐. 응?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육체적 접촉을 시도했답니다. 괜찮은데. 불편해? 이미 씨 안 되겠네. 이러면 회사 생활 못하지. 네? 아니, 그게 무슨... 이런 거 가지고 뭐 주행이다, 해롱이다. 이러면 안 돼. 어? 이게 다 동료애다, 후배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일종의 격려 차원이랄까? 응? 이게 말이 됩니까? 강은미 씨는 최준식에게 거부의 뜻을 확실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괴로워졌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노골적으로 사람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니고.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최준식의 마수에 걸려든 또 한 명의 계약직 여성. 회식 때 술이 너무 취해서 잠깐 술만 깨고 가자고 절 모텔로 끌고 갔어요. 이리 와. 불편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전 여기가 편해요. 전 조금만 이따 갈게요. 순진한 거야? 순진한 척하는 거야? 제가 뭘요? 이러려면 여길 왜 따라왔냐고. 과장님이 잠깐만 이따 가기로 하셨잖아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겠어? 그러지 말고. 과장님! 왜 이러세요? 괜찮아. 이리 와. 마혜수 씨의 진술은 참혹했습니다. 저 정말 아니라고요.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선영 씨, 강은미 씨, 마혜수 씨, 정말 몰라요? 세 여성이 진술한 최준식의 수법은 공통점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저희 사람들 한 번도 본 적 없다고요. 최준식 씨, 얼마 전까지 다녔었죠? 이 세 사람 거기다 계약직 사원이에요. 그래도 몰라요? 그 회사 직원이 몇 명인데요. 일하는 층이 다르면 몇 년을 다녀도 모를 수 있다고요.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재판 가서 불리합니다, 최준식 씨. 형사님, 저 이 사람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연기라면 배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형님. 씨는 무려 3명의 여성으로부터 동시에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했지만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로 풀려나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씨는 시종일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최준식. 그런데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나 정말 아니야. 나 좀 믿어줘. 뭐? 나 정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못 살겠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 줄 알아? 명희야, 제발. 너까지 이러면 나 정말 갈 데도 없어.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성폭행 피의자가 된 남편 때문에 가정은 이미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최준식. 하지만 그가 저지른 일에 비하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여보. 어떤 아내가 이런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명희야. 박 선배가 그러는데 형량 낮추려면 여자들이랑 합의해야 될 거래. 돈이 얼마가 들든 내 알 바 아닌데 이 집은 건들지 마. 이 집 내 거야. 냉정하게 돌아선 아내 김명희 씨. 여보. 애타게 불러봐야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힌 남편에게 남겨진 건 한 장의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준식은 이 와중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디로 거는 걸까요? 여보세요? 얼마 후 누굴 만나려 하는 걸까요? 최준식이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민수 씨였군요. 최준식은 이 모든 일에 전몰 나는 박민수 씨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것 같은데요. 나와줘서 고맙다. 동기 좋다는 게 뭐냐? 돕고 살아야지. 세 사람만 나온대. 내가 설득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어 한다니까 나오는 거야. 나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된다. 당연하지. 세 사람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데.
너 성폭행 인정하는 거야?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된 마당에.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인정하겠다는 건가요? 그때 3명의 피해 여성이 카페로 들어섭니다.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기 싫을 텐데 피해자로선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이런 게 더 불편하게 하는 일인지 몰라? 미안합니다. 최준식은 진심일까요? 혹시 형량을 낮춰보려는 악어의 눈물은 아닐지 의심스러운데요. 과연 피해자들은 최준식을 용서해 줄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세 여성은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최준식이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건데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인가요? 아님 고소를 취하라는 협박인가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리고 얼마 후 박민수 씨. 보고 경찰입니다. 최준식 씨 성폭행 사건 때문에 몇 가지 조사할 게 있어서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그 사이 피해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 걸까요? 민수 씨 갑작스런 경찰의 동행 요구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 들어서던 민수 씨.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경찰서에 최준식이 와 있었습니다. 뭐야, 너? 너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그건 저분들한테 물어보지 그래. 저분들이라뇨? 누굴 말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3명의 피해 여성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기 세 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 얘기? 무슨 얘기? 웬일인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박민수 씨. 최준식이 3명의 여성에게서 들은 얘기는 과연 뭘까요? 저기 세 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 얘기? 무슨 얘기? 웬일인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박민수 씨. 최준식이 3명의 여성에게서 들은 얘기는 과연 뭘까요? 얘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입사 동기지만 능력을 인정받던 준식 씨와는 달리 만년 대리 딱지를 달고 있던 민수 씨. 준식 씨는 업무 서류를 검토하다 민수 씨에 대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합니다. 준식 씨는 이 일을 회사에 알리게 되는데요. 박 대리가 하청업자에게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 박대리! 너 나 좀 보자. 민수 씨는 이 일로 승진해서 누락되고 회사에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으로 최준식 씨를 원망하게 되는데요. 최 과장, 아니 최준식 씨 축하해. 나도 좀 부탁하자. 감사합니다, 부장님. 게다가 준식 씨가 더 좋은 회사로 스카웃되며 잘 나가자 준식 씨에게 안갚음을 하기로 합니다.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운 건데요. 최가닥이라는 사람. 아니, 사람도 아니지. 짐승이지, 짐승.
이런 일은 사내 게시판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 스카웃돼서. 어떻게 나쁜 놈이 더 잘 되는 건지. 그럼 더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두면 안 되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다신 그런 일 없도록 해야죠. 준식 씨가 과거에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짓말을 만든 후 각자 얘기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면서도 뭔가 공통점이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3명의 여성을 끌어들여 준식 씨를 벌주자고 모의를 했습니다. 다들 정의를 위해 이렇게 선뜻 나서줬는데 고맙고 미안해서. 정의란 미명 아래 3명에게 거짓 신고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약소하지만 내 성이라고 생각해줘. 씨의 전 직장 동료는 씨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씌워 감옥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는 평소 눈여겨보던 3명의 여성에게 접근해 그는 과거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지금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다. 다시는 성폭행하지 못하도록 거짓 신고를 해서라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의 말에 속은 세 여성은 를 고소하고 맙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니들이랑 거짓말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기 어쩌냐?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착한 척 좀 적당히 하지 그랬어. 나 같으면 배랑 불리고. 드러난 진실은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야, 나만 갈 줄 알았냐? 너 어차피 끝이야. 죄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박민수. 그리고 그 꿰매에 빠져 박민수를 도운 세 여성. 모두 무거운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법 외에는 그 누구도 남의 죄를 벌할 권리가 없으니까요.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지만 그의 일상은 망가진 뒤였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거짓말로 인해 성폭행범이라는 거짓 소문이 퍼진 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는 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져 겨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성폭행범이 돼버린 최준식 씨. 누명은 벗었지만 한 번 낙인 찍혀버린 오명은 쉽사리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불의와 타협하거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선 안 될 것입니다.